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이디어 입시연구소 김대표입니다. 중간고사 잘들 보셨나요? 망친 친구들이 더 많겠죠.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4% 11%를 놓고 우리가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가 훨씬 더 적잖아요. 위로 갈수록. 분명히 아쉬운 친구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간고사 등급이 최종 등급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기말고사 등급이 더 중요합니다. 역전이란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역전, 뒤집는 거예요. 중간고사 때 혹시 아쉬웠던 친구분들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수행평가 점수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말 때. 그러니까 학교 수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말 지필고사 잘 준비해가지고 역전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본 친구들 같은 경우도 방심, 노타방이죠. 마음을 절대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 역전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방심해버리면 여러분들 잡힙니다. 잘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방심한 친구들을 잡기 위해서 역전의 기회를 노리셔야 됩니다. 현재 중간고사 기준을 두고 방심하시거나 그리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말고사 때 모두 다 시험 잘 보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방심과 역전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꿀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 댓글에 고려대 학추 서류평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이 댓글을 통해서 방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한번 댓글 한번 내용 읽어드릴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 생각은 고려대의 경우 서류에서 점수 차이가 그리 많이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지원자별로 차이는 반드시 나겠지만 학교 추천받은 학생들 서류는 대부분 우수하지 않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학교 추천받은 학생들 서류는 모두 다 좋을 것이다.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방심은 금물입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서류평가 시 A와 B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완전 공감. 예를 들면 A 학생은 1.0, B 학생은 2.0. 그런데 A 학생이 서류가 좋지 않다면 B 학생이 서류가 좋다라는 가정이라면 B 학생이 A 학생을 잡고 들어간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완전 공감 가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서류평가 차이가 0점대로 그리 크지 않다면 교과의 비중이 더 클 듯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서류가 A 학생과 B 학생이 같다 그러면 당연히 교과에서 차이가 나겠죠. 결론이 뭐냐면 내신 등급 높은 친구들은 서류 점수가 높을 것이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DB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 감사드리냐면 저는 내신 등급 높은 친구들 서류가 일괄적으로 좋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거는 다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댓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성심성의껏 DB님에 대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의견 감사합니다. 당연히 교과 비중이 큰 전형입니다. 대부분이 교과 좋은 학생이 합격을 하겠지만, 제가 왜 그런데 대부분이 교과가 좋은 학생이 합격을 하겠지만 이라고 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이 내신 등급도 높고 서류도 평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서 우리가 화학과다, 생명공학이다, 경영이다, 경제다 이렇게 준비한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런 관련 학과로 열심히 생기부 채워나갔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등급도 높고 요 정도 수준에서 서류를 완성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끼리는 비등비등하겠죠. 이런 친구들끼리 붙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내신 등급 높은 학생들이 합격을 하겠죠. 맞죠? 그럼 계속 읽어드릴게요. 고려대에서도 발표했듯이 서류 부분을 평가할 때 학업 역량을 제외하고, 제가 입학전형안 나오기 전에 계획안 때도 분명히 서류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떤 분은 봉사하고 출결만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시를 단순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아무튼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교과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자기개발 역량 70%하고 인성 30%를 봅니다. 고려대 입학 사정관들이 서류평가할 때 모두 다 A+를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눈 감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지원자가 100명이라고 칠게요. 이 100명한테 A+를 다 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모두 다 A+를 받는다는 건. 계속 읽어드릴게요. 교과 등급이 높다고 지원학생 서류평가 평가 항목에 만점이 다 나온다면 서류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학생이 내신 등급이 높다고 서류가 만점이 나온다면 이거 서류평가 왜 합니까? 고려대가 서류평가 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신 등급 높은 친구들은 컨설팅하기가 되게 쉽다.
전교 1등은 서울대 써주면 되고 아니면 연대 고대 밑에까지 뭐 서성한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해줘도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경기도에 있는 모 학생 1.0 등급이었어요. 그분들 말씀드리라면 1.0 등급 서울대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이면은 연세대 면접형 전형 그냥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려대도 합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 연세대 면접형 1차도 통과를 못했어요. 교과를 그렇게 많이 반영했는데 제가 처음 영상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했던 말 했죠. 방심, 역전, 조심하라고. 방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노타방,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내신 등급이 높다고 해서 서류가 다 좋다? 이분들 말씀드리라면 교과 등급 간의 차이가 되게 작아야 되지 않나요? 1.0하고 2.0 학생부 교과 추천 이 차이가 2점 몇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왜 서류에서 20점을 줬을까요? 이분들 말씀드리라면 교과 등급이 높은 학생이 서류도 만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류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고려대학교에서는 1.0, 2.0, 크게는 2.5까지 별 차이 없게 해놨을까요? 왜 서류에서는 20점을 통해서 뒤집을 수 있게 해놨을까요? 고려대 입학사정관님들은 아시겠죠? 내신 등급 높은 친구들이 모두 다 서류가 좋지 않다는 거를. 이해되시나요?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교과 점수로만 뽑아도 자기계발, 인성이 좋다는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신 등급이 높은 친구들은 서류도 좋을 확률이 높다. 물론 좋을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방심 아닌가요? 왜 내신 등급이 높다고 그래서 서류가 다 좋다고 생각을 하죠? 내신 등급 좋은 친구들이 서류가 좋다면 우리가 서류 평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근데 대학에서는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입학사정관을 두세 명씩 붙여가지고 한 명의 서류를 고민할까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서류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분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신 등급 좋은 친구들은 내신 순으로 수시 6장 고를 거면 우리가 9월 때 원서 접수 기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신만 보고 학교 결정할 거면 학종을 왜 쓰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인성을 보겠다, 전공적 합성을 보겠다, 발전 가능성을 보겠다, 그리고 통합 역량을 보겠다, 고려대처럼 자기개발 역량을 보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신 등급 높은 친구들은 컨설팅하기 쉬워요. 내신 등급 높은 친구들은 서류가 다 좋아요. 이럴 거면 컨설팅 왜 받죠? 상담 왜 받나요? 돈 아깝지 않나요, 여러분들? 각 대학은 본인들이 정해놓은 평가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내신 등급이 높기 때문에 서류가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방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역전을 준비한 애들한테 역전당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방심하고 허점을 노출하게 되면은 다른 학생들한테 바로 역전이 된답니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모두 서류 만점을 준다는 가정이라면 등급 간의 교과 산출 점수를 크게 했을 겁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지원자 모두한테 서류 만점을 준다는 가정이라면 교과 간의 등급 간의 차이를 점수를 크게 줬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0과 1.1의 점수 차이가 컸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고려대가 어차피 내신 좋은 친구들은 서류가 만점이다 라는 본인들의 어떤 회의가 있었다면 등급 간의 점수를 더 많이 줬어야죠. 1.0과 1.2, 1.3, 1.4 이런 각 등급 간의 세세하게 점수를 크게 줬어야죠.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1.0과 2.0의 점수 차이를 크게 주지 않았어요. 서류에서 역전할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고려대가 다 이유가 있겠죠.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다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또한 성적 추이 평가 등 고려대 학종 평가가 정말 잘 되어 있답니다. 일반적으로 분석한다면 교과 좋으면 생기부가 좋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들 아닌 학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를 했죠. 방심과 역전, 이 단어들이 존재한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방심하게 되면 역전이라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신 등급이 높다고 하는 친구들 방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학기 마무리 잘 하셔야 됩니다. 1, 2학년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신 등급이 높다, 그리고 내신 등급이 낮다, 그래서 나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 이 영상 보면서 제가 두 단어 이야기했죠? 방심과 역전 존재한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져야 돼요. 그럼 좋은 생기부는 뭐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 생기부야?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밴드에 한 학부모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좋은 생기부는 뭡니까?
여러분들 좋은 생기부는 뭘까요? 많은 분들이 좋은 생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뭐 전공적 합성이 좋아야 된다, 뭐 인재상이 부합돼야 된다, 뭐 인성이 좋아야 된다, 발전 가능성이 좋아야 된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잖아요. 제가 출근 도중이었는데 이 질문을 받고 진짜 좋은 질문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출근 도중에 차를 멈추고 바로 댓글을 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 댓글 한번 또 읽어드릴까요? 땡땡 어머님 안녕하세요. 출근 도중 차를 멈추게 하는 질문이네요.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걸 글로 다 써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랑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우선 최근에 상담했던 학생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간호학과가 목표였습니다. 제가 질문했죠.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 안정적이어서요. 돈을 많이 줘서요. 이렇게 답변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대부분이 여기까지만 듣고 학생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계속 읽어드릴게요. 대부분이 여기까지만 듣고 대략 간호학이 목표면 생명, 해부, 뭐 간호 관련 책, 간호사 직업 탐색, 뭐 약 처방 보고서, 뭐 등등등 간호사를 두고 큰 틀에서 많이 하죠. 대부분이 내신 등급 좋은 친구들 생기부가 요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뭐 이 정도 활동이면 평균이라고 하겠죠. 제가 봤을 때는 평균인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요 정도만 해도 우와 엄청 잘했다, 요 정도면 서류 완벽하다, 뭐 고려대 계열적 합평 써봐도 된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어떤 학과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큰 틀에서 대부분이 여러분들 생기부 설계를 많이 해갑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 생기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했죠. 간호학 목표만 잡고 그냥 뿌려지듯이 하는 거는 여기서 좋은 생기부라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친구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지 아이도 간호사를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를 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간호사를 선택을 했으면 안정적이어서 매달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와서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 절대 끝내면 안 돼요, 어머님들. 아이들하고 더 이야기를 해봐요. 너는 왜 간호학과를 선택을 했지? 너는 왜 의사가 되고 싶니? 계속 이야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저 역시도 이 친구랑 계속 이야기를 나누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단지 아이도 간호사를 선택한 근본적인 이유를 잊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본인이 선택했던 직업을 왜 선택했는지를 잊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진로를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답니다. 이 친구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시간 소요가 되더라도 이 친구 이야기를 더 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주고받고 소통을 해야 이 친구가 잊고 있었던, 왜 간호사를 선택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질문을 해줘야 합니다. 어느덧 이 친구가 잊고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 관련 영상과 소설을 읽고 법의학 간호사를 꿈을 꿨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 친구랑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친구의 속마음이 툭 튀어나와요. 이 친구가 수사 관련 물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결론을 내냐면, 계속 읽어드릴게요. 타살인데 자살로 판명되는 사례 등등 진실을 밝히는데 힘쓰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힌트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좋은 생기부의 기준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호학을 목표로만 그냥 잡게 되면은 뭐 생명, 뭐 약, 간호사의 직업 탐구 보고서 이런 추상적인 것들로 생기부를 채워나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 친구 예를 한번 들어서, 이 친구는 법의학 간호사예요. 다른 간호사랑 다르겠죠. 생기부가 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법의학 쪽으로 책을 읽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해부를 잘해야 되니까 뭐 동물 해부라든지 이런 해부 실험들을 많이 하면 되겠죠. 그리고 선진국들의 법의학 간호사의 어떤 체계적인 부검과 조사, 이런 것들로 계속 생기부를 채워나가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A 학생은 평이하게 간호사를 토대로 뭐 직업 탐구라든지 폭넓게 막 이렇게 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B 학생은 2.0인데도 불구하고 법의학 간호사, 그리고 전문적으로 좀 뭔가 깊이 있게 파는 학생이에요. 여러분들 누구 뽑으실 거예요? 어떤 학생이 좀 더 미래에 대해 명쾌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생기부들이 좋은 생기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A 학생 간호사와 이 B 학생 간호사, 어떤 학생 뽑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또 찍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수행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신 등급이 안 나온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서류에서 커버 칠까,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맹목적으로
나는 내신이 좋으니까 서류가 좋을 거야. 이런 착각과 방심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항상 자기 꿈을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부들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꿈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내가 이 꿈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활동에 녹여야 되는지 이거를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 방심으로 인한 역전을 허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방심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역전은 가능하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